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친절한 연결액의 활용법에 대한 강의를 진행할 김범석입니다. 제가 이 강의를 진행하기 전에 이 강의를 왜 진행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함께 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얼마 전에 시간이 좀 되기도 했는데요. 친절한 연결회계라는 책을 하나 출판을 했었습니다.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는 제가 연결회계에 대해서 강의도 좀 많이 하고 컨설팅도 좀 많이 했었는데, 연결회계를 입문하는 분들이 기존에 있는 많은 좋은 전문 서적들이 있지만 이 서적들을 통해서는 조금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연결회계에 대해서 입문자나 아니면 초보자분들이 조금 더 친절하게 연결회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책을 집필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좋아해 주시기도 하고 또 조언도 주시고 장점과 단점을 좀 알려주셨는데, 그 중에 또 어떤 분들은 이 책도 충분히 도움이 되지만 이 책과 더불어서 동영상 강좌가 있으면 조금 더 연결에게 다가서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냐고 얘기하셔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쓴 걸 그대로 제가 연결회계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이 책에 대한, 그리고 이 강의에 대한 내용은 연결액에 대한 전반적인 모든 부분을 속속들이 다 알기보다는 연결액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시거나 조금은 낯선 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과정으로 기초 관점에서 진행했다는 것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98%가 그러면 이만의 효과가 있겠다라고 이해를 하실 텐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구조에서는 이거 할 텐데, 죄송한데 이 방식은 연결 대상 범위에는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보냐면 A가 B법인을 소유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의 경제적 단일체가 됐고요. 이 경제적 단일체가 C에 대해서 의사결정권이 있는 지분이 30%죠. 그러면 A사가 직접적으로 의사결정권이 있는 지분이 30%고, 또 A와 B의 관계를 통해서 A가 B를 소유하고 있으니 궁극적으로는 A사가 C사한테 의사결정을 갖고 있는 게 30%. 그래서 이 둘을 합치면 총 60%의 의사결정권이 갖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서, 그러면 60%라고 하면 어떨까요? 이런 경우에는 A사가 C사를 지배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서, 결론적으로 보시면 최초 연결 결산이 시작된 시점을 한번 살펴보죠. 지배력을 획득한 시점에서는 현실적으로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하진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결 재무제표는 공시 의무가 있는 기간에 작성하는데요. 그 기간은 보통 회계연도 말이 되겠죠. 보고기간 종료일이 회계연도에 발생하기 때문에 그 전까지 지배를 획득했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별도로 연결 결산을 수행하진 않습니다. 두 번째로 1차 연도 말이 돼서 지배회사의 재무제표를 좀 받아봤더니 BS의 자산은 1,000원이었고 P에 있는 이익은 500원이었어요. 또 종속회사의 자산은 100원이었고 이익은 50원이었어요. 거기다가 연결 조정 결과를 살펴봤더니 자산이 50원을 차감해줘야 되고 이익은 20원을 차감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연결 BS는 1,450원이 되고 연결 PL상 이익은 530원이 되는 거죠. 자, 1차 년도에 대한 연결 조정 사항은 크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2차 년도 한번 넘어가요. 자, 법인세 효과를 얘기할 때는 솔직히 제가 이 내용까지 담을지 말지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법인세 효과까지 가면 조금 더 어렵기 때문인데요. 이쪽 부분도 간단하게 우리가 회계 기초 관점, 연결회계 기초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자, 우리가 첫 번째는 법인세 효과 할 때는 우리가 순자산 장부가액과 공정가치가 차이가 있으면 종속회사 이때는 이 차이만큼을 법인세 효과도 반영을 해줘야 된다는 관점이고요. 그 다음에 내부 미션 손익이 있으면 이거에 대한 법인세 효과도 연결 관점에서는 반영을 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종속회사의 이익이 쌓이는 경우 향후 종속회사의 잉여금에 대한 배당 또는 처분 가능성을 고려해서 법인세 효과를 산출한다. 이 세 가지 관점이 개별회계에 있는 법인세를 그대로 합치면 안 되고, 이런 차이가 있으면 이것도 연결 입장에서는 법인세 효과를 반영해야 된다는 사실까지만 이해하시고 실무적인 내용들은 실제 나중에 연결을 조금 더 진행하면서 그때 스터디 하시는 게 지금 나을 거예요. 한국의 최초 고시환율을 우리가 환율을 적용할 때 우선 최초 고시환율을 적용하게 되는데요.
자, 문제는 뭐냐면 한국의 최초 고시환율이 확정되는 시점은 미국과는 13시간의 차이가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KRW와 CNI와 USD 간의 이 한국 최초 고시환율 간에는 차이가 없게 되겠지만 미국의 최초 환율이 적용되는 13시간 후에는 KRW, CNI와 USD의 이 환율은 한국에서 정한 최초 고시환율과는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해하시는 게 먼저 중요하고요. 이 내용을 이해하신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거래통화 기준으로 그룹통화 환산하는 것과 보고통화 기준으로 그룹통화를 환산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